속보, 토트넘 결국 해냈다. 브레넌 존슨 영입 성공, 이적료 750억 원. 토트넘 호스퍼가 공격수 영입에 성공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브레넌 존슨, 22을 품에 안을 예정이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3위 목벨은 1일, 한국 시간, 토트넘과 노팅엄은 존슨 이적료로 4,500만 파운드, 약 750억 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제 보너스 지불 구조와 관련해 합의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역시 이적 확정 신호인 히어 위고와 함께 존슨이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토트넘은 노팅엄과 기본 이적료 4천만 파운드, 약 670억 원과 애드온 500만 파운드, 약 80억 원에 합의했다. 총 패키지는 4,500만 파운드다. 존슨은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토트넘 훈련장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알렸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같은 소식과 함께 존슨이 기본 5년 계약과 함께 1년 옵션이 포함됐다고 했다. 존슨은 노팅엄 유스 출신으로 윙어, 최전방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다. 2021-22 시즌의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49경기 18골 9도움으로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38경기 8골 3도움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속 37km의 빠른 발을 자랑하며 드리블과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다. 이에 따라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 브렌트포드, 아스톤 빌라, 첼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이 있었다. 먼저 브렌트포드는 이적료 협상에서 실패했다. 3,500만 파운드, 약 585억 원을 내밀었으나 노팅엄이 거절했다. 이후 토트넘이 등장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 전담으로 활동하는 리알 토마스는 토트넘은 이적 시장 마지막 주에 존스를 포함한 우측 윙포워드 영입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은 케인이 이적한 뒤로 정통적인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보다는 존슨과 같은 프로필을 가진 선수를 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 선수는 3명이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적료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노팅엄이 5천만 파운드, 약 835억 원로 책정한 존슨을 영입하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됐다. 토트넘은 4천만 파운드와 보장된 할부금이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공격수가 필요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가동한 옵션이 손흥민, 데안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마노르 솔로몬, 브리안 힐 정도다. 알레오 벨리스도 있긴 하나 여전히 유망주에 불과하다. 끝내 합의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존슨이 오게 되면서 공격 옵션을 늘릴 수 있게 됐으며 홈그로운도 충족되기에 이득이다. 그리고 EPL에서 뛴 경험이 있기에 적응 문제도 없다. 토트넘은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무럭무럭 커주길 바라며 거금을 투입했다. 2. 희대의 뒤통수. 글레이저 가문 메뉴, 매각 철회. 16조 아니면 안 팔아. 가격 높여 2년 뒤 다시 매각. 뻔뻔한 계획. 오른쪽 화살표. 메뉴 팬 분노 절정.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이 희대의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 매각을 철회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5년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인수한 뒤부터 거짓말처럼 맨유는 추락했다. 맨유 팬들은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라고 비판했고 그들의 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결국 글레이저 가문은 구단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지난해 11월 맨유를 시장에 내놨다.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출신 석유화학 재벌 짐 래트클리프와 카타르 왕족이자 부호인 셰이크 자심 빈 하마드 빈 자심이 유력한 후보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어떤 윤곽도 나오지 않았다. 중동 언론에서 셰이크 자심이 새로운 맨유의 주인으로 결정됐다는 보도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을 질질 끌던 글레이저 가문은 결국 맨유 매각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이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초 셰이크 자신과 래트클리프 등 후보자들이 인수 가격으로 60억 파운드, 9조 9,800억 원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듯 했지만 글레이저 가문은 마음을 바꾸었다. 욕심이 생겼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탐욕이다. 그들은 100억 파운드, 16조 6천억 원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매체는 글레이저 가문이 메뉴 매각을 전면 포기했다. 인수 유력 후보가 등장했지만 몇 달 동안 진전이 없었다. 오리무중에 빠졌다. 글레이저 가문은 맨유를 시장에 내놓고도 그들이 어떻게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구단에 계속 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글레이저 가문은 당초 다수의 후보자가 등장해 치열한 경쟁을 통한 대규모 입찰을 받았다. 하지만 후보자는 2명뿐이고 가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글레이저 가문은 100억 파운드를 희망했다. 그래서 이 매각이 실패한 것이다. 또 글레이저 가문 가족 내부 갈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충격은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 뻔뻔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격을 높여 2년 뒤 다시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데일리 메일은 글레이저 가문은 2년 후인 2025년 다시 맨유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시점에 더 높은 가격으로 구단을 팔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클럽 월드컵이 곧 32개 팀으로 확대되고 북중미에서 2026 월드컵이 임박한 상황이다. 글레이저 가문은 이런 축구적인 이벤트로 인한 효과가 맨유 가격을 최대 100억 파운드로 높여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셰이크 자신과 래트클리프가 2년 더 기다릴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일단 맨유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부 맨유 팬들은 경기 보이콧을 선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3. 나는 희생양, 불공평해. 맨유 공격수, 아스널전 역전패 오른쪽 화살표 감독 비판에 대폭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희생양이었다. 맨유 에이스, 제이든 산초가 아스널전 패배 후 에릭 테나흐 맨유 감독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테나흐 감독이 산초가 훈련장에서의 경기력으로 인해 4일 아스널전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직후다. 맨유는 4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널 원정에서 전반 27분 레시포드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1분 만에 웨데가르드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후반 추가 시간 데클란 라이스, 가브리엘 제주스에게 잇따라 극장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패했다. 산초는 이날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테나흐 감독은 잉글랜드 국대 공격수 산초가 왜 교체 멤버로 벤치에도 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잔인하리만큼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훈련장에서의 퍼포먼스로 인해 우리는 그를 선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맨유에서는 매일 높은 레벨의 경기력에 도달해야만 한다. 최전방 공격수를 선택해야 했고 그는 이번 경기에선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감독의 비판에 산초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격한 반응을 올리며 감독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초는 부디 당신이 읽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면서 사람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주 훈련을 매우 잘 수행했다고 썼다. 이 문제에는 내가 언급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오랫동안 희생양이 되었는데 이건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웃는 얼굴로 축구를 하고 팀에 기여하는 것뿐이라면서 코칭 스태프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환상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으며 매주가 도전이란 걸 알지만 그 도전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썼다.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맨유 배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아스널전에는 18세에 된 고어와 또 다른 영건 한니발 매브리가 산초를 대신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초는 올 시즌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울버햄턴, 토트넘, 노팅엄과의 3경기 모두 교체로 총 76분을 뛰었다.